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우진입니다. 지방 소멸, 말만 들어도 아찔한데요. 도내 18개 시군 중에 16곳은 소멸 위험 지역일 정도로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과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명품 한우의 고장 횡성군입니다. 네, 횡성군 멋진 소개 영상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 올릴게요.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 김명기 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수 김명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횡성의 발전 전략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횡성군 농촌협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용식 전 송호대 관광리조트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김명기 군수님, 최용식 부위원장님 모시고 지방 소멸 위기 정면 돌파 전략은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이 먼저 살아야 되겠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횡성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얘기부터 먼저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전기차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사업,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지방 횡성의 지방 소멸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횡성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조성 사업이 6개 분야인데 1,317억 원을 투자해서 약 9만 평의 부지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것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은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3개 사업이 산악형 자율주행 평가 시스템 실증 인증 시스템도 이제 해서 한 3가지 분야가 더 추진될 것이고 금년도에 또 2가지가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 구동 목적 기반 모빌리티. 예를 들면은 AI에 의한 로봇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방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과 또 하나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 2가지 부분이 잘 진행될 것으로 되면 횡성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사업 기반들을 횡성이 담아낼 그릇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곡리에 농공단지 하나를 더 조성하고 있습니다. 약 한 5만 평 규모의 324원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단계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가 2단계, 3단계를 추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은 R&D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 선도지구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10만 평의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3단계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화훼단지 그리고 관광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단계별 사업을 통한 연구 또 관광문화단지 조성까지 기업은 물론이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경제 효과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군수님, 모빌리티 산업으로 인한 지역 발전 효과가 기대되는군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행성이 전통적인 농축산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도시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한다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나 자율주행 분야 등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옴으로써 행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성의 인재들도 육성해내고 네. 행성의 청년들이 이 기업에 적응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교육도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빌리티 산업은 교통 효율성 또 친환경 등의 이유로 이미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죠. 미래 핵심 산업이기도 한데요. 교수님, 행성만의 차별화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성장 전략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분명 미래의 전략 산업이며 핵심 산업임이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행성군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행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크게 행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와 조국 농공단지 조성으로 구분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모빌리티 산업 성장 전략 주요 4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의 활성화에 요구되는 이모빌리티 관련 연구시설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하고요. 이는 이모빌리티의 새로운 연구개발 분야 확장을 통해서 이모빌리티 산업 전후방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과학적 합리적인 연구를 위한 시험 테스트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과 기업의 연계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행성군을 중심으로 이모빌리티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시설 등과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향후 모빌리티 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부지 확충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확장성을 더욱 폭을 넓게 하면서 군 지역 경제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횡성하면 한우하면 횡성 아니겠습니까? 잠깐 축하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 횡성군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에서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어요. 군수님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일인데 명품 한우의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선두 역할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군수님?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10년 연속 명가 명품상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소비자 신뢰 대상, 그것도 16년 연속으로 저희가 표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그리고 행성이 이제 한우의 명품 고장을 잘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아울러서 이제 부속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가축 분뇨의 처리 문제, 또 이것이 또 환경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 되면서 민선 8기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가축 분뇨에 대한 자원화, 신세생 에너지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것이 요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군면 초원에 약 한 5만 평의 대지에 저희가 457억, 정부 국비가 336억, 도비와 우리 군비 합하면 한 121억 정도가 투자돼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복합다운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 분뇨를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성 폐자원들이 합하면 약 한 120톤 정도를 저희가 활용해서 에너지화를 하면 행성의 이 가축 분뇨 문제와 생활 쓰레기 문제가 일시에다 해결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에 보면 폐비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폐비닐을 가지고 요거를 다시 열분해를 통해서 다시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열분해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서도 적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다 한꺼번에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 행성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소득도 공유하고 또 행성의 환경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주민소득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고 그야말로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탄소중립과 관련한 책임과 역할은 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행성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어떤 중요성과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 기조는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발전이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촉진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이용 촉진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을 위한 그 협력과 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와 그 환경 파괴를 예방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횡성군은 이런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횡성의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이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이제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과 그리고 이제 폐비닐 등에서 그 재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 조성 사업으로 다른 어떤 지방 정부보다도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단순 처리를 목적으로 하던 폐기물을 보다 고차원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지역은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미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시민들이 횡성군에 바라는 점과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직접 만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거든요. 시민 인터뷰 함께 하시죠. 횡성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전거 도로에 파인대가 많아서 사실 위험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포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노선도가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원래 타던 시간대에 탈 수 없으니까 불편해요.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충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원주나 춘천 쪽으로 큰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한우 먹거리촌 같은 게 없어요. 행성 읍내에. 그래갖고 시시적으로다가 한우 명성만큼 소고기 먹거리 단지 이런 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별다른 특이한 게 없으니까. 저희는 문화시설 같은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게 많긴 하다는데 본인들이 찾아가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 몰라서 못 찾아먹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되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객 유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광버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좀 그리고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좀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에 보면 고령 인구가 많은데 노인들한테 시골에 파트타임이라도 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상수도 구역을 상수도 구역 해제를 해야지.
물론 원주시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그러지만은 행성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란 말이야. 횡성이 이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뭐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횡성에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젊은 층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나 중장년층들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횡성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시민 인터뷰 잘 봤습니다. 횡성군의 시민들이 바라는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군수님께서 좀 간략간략하게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시민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횡성읍 개발이 장기간 제한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언제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횡성군에 시급한 현안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실적으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횡성댐을 만들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사실 횡성댐을 만들 때 횡성군과 원주시민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식수댐입니다. 그때 그 만들면서 이 장양취수장을 폐쇄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원인이거든요. 예. 이게 4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오랜 원주와 횡성의 갈등 요인이기도 하고 이거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나 개발에 제약을 받았던 횡성 군민으로서는 이거를 풀어내는 것이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근본적으로 횡성댐물에 의해서 원주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식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저는 그 횡성댐물을 통해 가지고 원주 시민과 횡성 군민에게 맑은 물을 식수로 제공하고 문제가 되는 이 장양취수장 문제는 당장 폐쇄가 어렵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업용수로 원주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물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공업용수 부족한 것 부분을 이 장양취수용으로 채워내 준다면 그것을 폐쇄하기 어렵다면 그 물로 공업용수를 다소 얼마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 오랜 저희 횡성의 수건 사업들이 풀릴 것 같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장양취수장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횡성만이 아니에요. 원주가 오히려 더 넓은 지역. 또 이것이 해제가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은 원주 쪽에 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 속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원주 시, 횡성군, 강원도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요청을 해서 그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2040년에 국가수도 기본법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함께 한 것인데 거기에서 2040년까지 횡성댐물로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도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양취수장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국회도 함께 협력을 좀 요청할 것이고 또 저희도 원주 시민에게 맑은 물 먹기 시민운동을 펼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해결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 시민께서 농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어요. 횡성군에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지원 정책과 홍보 계획과 관련돼서 군수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짧게. 네. 우선 그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줄거야 되고 잘 파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파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에 앞장서서 또는 생산농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경영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횡성이 행복농자재를 통해서 그 5헥타까지 담보당 30만 원 하면 1,5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50%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행복농자재로 지원하고 있어서 농가들의 반응이 많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손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외국인 근로자
작년에 800명 규모로 들어왔던 것을 1212명이 금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촌의 인력난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고 또 농업이 이제는 쌀농업 위주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관농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예, 약 한 6만 6천 평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요번에 봄기에는 청보리, 그다음에 후기작으로는 메밀을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소득도 창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농업인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홍보 정책, 판매 정책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횡성군에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광의 유치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횡성군이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관광지로서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횡성은요 작지만 강한 그 자연 환경과 아주 우수한 테마 관광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체계 정립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주민주도형 관광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관주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업계 그리고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횡성만의 지역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는데 마침 올해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DMO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광 추진 조직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 횡성의 문화, 예술, 전통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그 관광 자원을 그 활용한 로컬 그 관광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횡성만의 로컬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횡성의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하고 잘 가미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횡성을 특화 관광 목적지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또 빼어난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횡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이제 재정비 그리고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시도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그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 인프라 그러면 이제 기반 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인데요. 이런 시설들을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즉 소비 패턴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그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팔거리 등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잠재 수요자 발굴은 물론이고요.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 소득 증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역시 시민 인터뷰 내용 중에 횡성 한우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었어요, 아까. 그만큼 이제 명성만큼 한우 먹거리 단지라든가 특화된 관광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품질의 횡성 한우를 널리 잘 알릴 수 있는 판로 확대와 마케팅 전략 이 부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왕에도 잘해왔지만 더 우수한 품질, 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그 육고기를 생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또 횡성 지역의 특화된 푸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횡성 한우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횡성군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셨거든요.
군수님, 지방 소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모빌리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아울러서 이제 이 공모나 정부 투자로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확대해서 행성의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제 100km 이내에 1시간 거리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행성이.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행성에 올 수 있게 하고 또 중앙정부가 이번에 100대 공공기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도 행성에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 저가의 임대주택 이 공급도 저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그것도 늘려나가도록 할 겁니다. 또 행성이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이번에 고령 친화도시까지 돼서 모든 세대가 다 살기 좋은 행성에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이 기반 잘 살려서 행성의 정주 인구가 더 늘어나도록 하고 아울러서 관광 마케팅 이거 통해 가지고 이제 정주 인구 개념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생활 인구를 늘려서 그거에서 소득을 창출해 내면 적은 인구가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행성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고령화라든가 뭐 저출산,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행성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군수님, 행성형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저희가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34.89%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많다고 하시는 거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5세부터 우리 75세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일 첫 번째 꿈입니다. 예, 그것을 실현을 위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제가 건중년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우선 당장은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왕진 서비스까지 가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 예,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노인 복지관도 또 저희가 하고 또 어르신에 대한 건강 지원비, 그다음에 이발비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100, 전에는 보통 100세가 넘으셔야 이 축하금을 드렸어요. 근데 100세가 되시면 대개 요양원 가 계시고 또 건강하시게 사셔도 활동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90세로 낮춰서 장수 축하금도 드리고 또 우선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네.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아울러서 18세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버스를 무료화를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런 다양한 정책들 또 작든 크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행성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군수님께서 잠깐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생활인구 정책,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조금이라도 좀 늦춘다든가 약간의 그 해소책으로 등장한 차선책이고요. 예. 어찌 보면 고육지책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지방의 이런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에 대응을 해서 그래도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런 심각한 인구 문제를 고려할 때 이제 정주인구 개념만으로는 그 어떤 인구 감소 대응 정책도 해나갈 수가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개념으로 등장한 게 생활 인구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50년도가 되면 저출산 위기로 인구 소멸 국가로 전락한다라는 아주 암울한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에서 인구 감소 지역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생활 인구라는 용어를 삽입을 시켰는데요. 이 주민등록법상에 이제 주민이나 아니면 외국인 등록자, 그리고 이제 국내 거소 신고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 추가한 것이 뭐냐면 이제 어느 지역에 관광과 통학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하루 3시간 이상 이제 머무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생활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인구도 중요한 그 지역 발전의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횡성군에서는 우선 전제가 이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교육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즉 교육적인 만족도가 높고 또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가 높아지면 지역을 잘 안 벗어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흡인력이 높은 이런 관광 산업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횡성군의 생활 인구 증대 그 방안이 몇 가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둔내 삽교 일원에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과 이제 휴양을 그 병용을 할 수 있는 그 워케이션으로 그 워케이션 중심지로 이렇게 육성을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모빌리티와 연계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횡성 지역만의 유일한 이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횡성은 대표 축제이면서도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인 횡성한우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호숫길 축제를 비롯한 4개의 지역 축제를 내실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관광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특화 관광 그 목적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 민선 6기, 7기, 8기 오면서 횡성군이 빼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이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예. 제가 근자 5년 동안의 귀농귀촌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연평균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는 정주인구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킴포크 트렌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횡성 살아보기 운동과 함께 전개를 한다고 한다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음 달 6월 8일이면은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핵심 특례를 살펴보면은 군사하고 산림, 행정, 환경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수님, 횡성의 경우에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농촌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가지고 활력 촉진식으로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 70%가 넘는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이렇게 이제 신규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서 양계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거점들을 새로 만들어냈으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강원도에도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민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횡성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함께 담아봤거든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횡성의 자랑거리. 횡성 살면서 횡성은 참 깨끗하고 잘 돼 있다 이거는 많이 느껴요. 영동고속도로 있고 중앙고속도로 다니지, 그리고 KTX 들어왔지.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져 갖고 이제 그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 철저히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자연하고 바로 접할 수 있다는 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발전하는 횡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이 먹거리 많은 동네에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횡성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횡성군민 화이팅! 횡성군민 화이팅! 횡성군민 화이팅! 네, 지역을 사랑하는 횡성 군민들의 마음이 진심이 전달이 됐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토대로 횡성군 발전을 위한 전략, 오늘 정리 말씀 들어야 될 텐데요. 먼저 군수님부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민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군수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군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모빌리티 도시 육성, 그다음에 부자농촌 만들기, 경제 활력을 위한 일들, 또 국립호국원 유치, 그다음에 KBO 야구센터 유치,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유치, 그다음에 WHO가 인정하는 고령 친화 도시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행성군민 모두께서 응원해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내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도시이지만 변화를 멈추지 않고 행성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로 꼭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꿈꾸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 꼭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정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민선 8기 군정 목표가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입니다. 사실 우리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풍요롭고 그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의지와 이런 신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대내외적인 악재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행성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 과거에 해왔던 노력과 열정들은 더 큰 이제 그 열매로다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그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횡성, 한번 살아보고 싶은 횡성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소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횡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명김 횡성군소 최용식 부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공 전략을 통해서 국민이 부자되는 횡성군으로 우뚝 서길 응원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횡성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